이 신발 이전 모델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변했습니다. 슈거지 여러분, 나른티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아식스입니다. 아식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니죠, 안정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리즈입니다. 32번째로 소개하는 젤 카야노 32.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내돈 내산입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에 플레이그라운드 도쿄에서 지원해줬습니다. 100% 제 견해이고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 형사 요청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이 신발은 ATC 모델입니다. 아식스에서 한정판으로 아식스 트랙 클럽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님버스도 이런 제품을 구매했는데 젤 카야노도 이렇게 ATC 팩이 나옵니다. 이런 모델들의 특징은 좀 더 레트로한 스타일, 캐주얼한 라이프 스타일로 나오는 대신에 이 로고가 조금 무게는 일반 버전보다 살짝 더 무겁습니다. 기능성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퍼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입니다. 메쉬 소재인데 이게 ATC 모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HC 님버스랑 동일한 메쉬 소재입니다. 그래서 통기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끈 같은 경우는 일반 끈이며 구멍이 7개로서 레이스락이 가능합니다. 혀가 상당히 좀 얇아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얇아졌지만 그래도 살짝 패딩이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자 그렇게 한 것 같고 딱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힐 패딩 두껍습니다. 역시 이 맥스 쿠션 안정화를 담당하는 젤 카야노로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31부터 생긴 풀탭이 있고 힐 그냥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완전 견고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힐컵 그리고 사이드월 이런 식으로 이 신발의 안정감을 잡아줍니다. 어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잡아주며 이 아래 미드솔에서는 4D 가이던스로 잡아줍니다. 요거는 미드솔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드솔은 FF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노바 플러스에 들어간 맥스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미드솔 자체가 일반 EVA랑은 상당히 다르게 어느 정도 쿠션감도 있고 단발력도 있습니다. 안정화 중에서는 이 정도 쿠션이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보다는 덜 소프트하지만 반발력은 더 나은 미드솔입니다. 이 신발의 스택 하이트가 힐 40, 앞이 32, 8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까지는 10mm 힐 드롭이었는데 이제는 8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덜 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고 좀 더 러닝에 적합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아웃솔은 아식스 그립이 들어갔고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 아웃솔입니다. 그래서 고무 접지력도 괜찮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특히 이 고무 접지력이 31부터 매우 좋아졌습니다. 실내 매끈한 표면에서 걷다 보면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접지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실내 백화점이나 대리석에서 걸어 다닌다면 찍찍찍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신발의 무게 255 사이즈 기준 280g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무게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ATC 모델이라서 로고 무게가 더 많이 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이 2mm 밑솔이 두꺼워진 거 치고는 아마 거의 동일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2mm 밑솔을 올리고 대신 이 혀를 얇게 하면서 무게를 이전 모델이랑 거의 동일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은 제 발 사이즈 기준 이전 모델이랑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저는 딱 255 사이즈 또는 여성 260 사이즈가 가장 잘 맞습니다. 발볼 같은 경우 이 신발은 일반 2E, 4E까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발볼에 맞춰서 신으시면 됩니다. 길이를 굳이 길게나 작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신발의 피팅감은 이전 모델보다 조금 타이트합니다. 31 같은 경우 이 신발의 어퍼 상당히 넓게 느껴집니다. 좀 많이 넓게 나왔다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32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통기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발에 들어간 인솔, 바로 오솔라이트 인솔이다 보니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런 인솔은 쿠션감은 좋지만 발열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에 신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겨울이다 보니 그렇게 덥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여름이라 많이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솔에서 발열이 느껴지시면 저처럼 인솔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오솔라이트 인솔을 빼고 이 메타스피드에 들어간 얇은 인솔을 넣었는데 무게도 줄어들고 발열감도 없어지고 또 아치 서포트도 이전보다 살짝 약해져서 조금 더 편했습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 30이랑 31 같은 경우는 사실 중립발이라도 신을 만했습니다. 더 이상 아치 서포트가 없어지고 4D 가이던스, 다른 방식으로 서포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2에 와서 여전히 똑같은 4D 가이던스라고 하지만 이 아치 쪽이 살짝 높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 안정화 좋아하신 분, 즉 아치에 서포트가 느껴지는 걸 좋아하신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30이나 31을 편하게 신으신 분은 요 32 같은 경우는 조금 아치 서포트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립발이다 보니 이 아치 서포트가 좀 더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치 서포트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저처럼 인솔을 한번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이전 모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블라스트 맥스로 바뀌었다면 상당히 푹신했을 텐데 앞쪽에 2mm 더 쿠션이 추가된 것 빼고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 하시면 전혀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고 조금 더 포풋 미드풋으로 달리시면 쿠션감을 살짝 더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 쿠셔너나 슈퍼 트레이너나 이런 푹신한 쿠션에 익숙하시다면 이 신발의 쿠션은 그렇게 푹신한 편은 아니며 다만 안정화 치고는 쿠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당연히 좋습니다. 안정화이기 때문에 안정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이 단단한 힐컵 5cm나 되는 사이드월 높이, 그리고 이 4D 가이던스가 확실하게 있죠. 4D 가이던스, 첫 번째 넓은 베이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바깥쪽으로 있고, 세 번째 힐 베벨이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만들었으며, 여기 미디얼 포스트 위치에 있는 요 푹신푹신한 요 밑솔은 충격을 분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4D 가이던스가 이 신발의 안정감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아치 쪽이 좀 더 높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 서포트까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전 모델보다 안정감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다만 과해내가 심하지 않는 분이면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신발의 주법,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풋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힐 스트라이크에 더 많이 적합한 신발이지만 그래도 8mm로 힐 드롭을 낮추면서 조금 더 미드풋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부터 항상 앞코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롤링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안정화인 만큼 안정에 포커스를 주었고 롤링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 신발의 용도, 아무래도 과해내가 많이 있는 분에게 가장 편한 신발입니다. 어느 정도 중립도 신을 만하지만 확실히 과해내가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안정화입니다. 걷기용 그리고 조깅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 템포나 스피드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해내가 심하시다면 이 신발로 모든 것을 다 커버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빠른 경량화나 슈퍼 트레이너에서 안정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이 신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걷기용으로 상당히 좋고 장거리 서 있을 때도 괜찮으며 조깅용으로 좋은 신발입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이랑 역시 비교할 신발은 이전 모델인 31입니다. 우선 어퍼를 보면 통기성은 이전 모델이 조금 더 낫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ATC라서 통기성이 다를 수가 있는데 ATC가 아닌 모델은 이런 똑같은 메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ATC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이전 모델 31이 통기성이 더 좋습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는 둘 다 푹신하고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최상급 안정화인 만큼 두 신발의 착화감은 매우 좋습니다. 딱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두 신발의 쿠션을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거의 동일하지만 그래도 신상품이 앞쪽에 2mm 더 밑솔이 두꺼워진 만큼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못 느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신발의 아웃솔, 내구성, 그립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두 신발 다 무게가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게 ATC 모델인 만큼 ATC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면 아무래도 신상이 살짝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신발을 비교할 때 과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아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이 신발을 추천하고 이 신발로 충분히 아치 서포트가 느껴지셨다면 이 신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점은 힐 드롭에서 이 신발이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미드풋을 선호하신다면 이 제품이 낫고 평소에 힐 스트라이크 하신다면 그냥 31 신으셔도 됩니다. 총평합니다. 신발 모양 봤을 때는 별로 변한 거 없지만 이전 모델보다 힐 드롭이 낮아지면서 좀 더 러닝에 적합하며 좀 더 앞쪽에 쿠션이 살짝 늘어났고 그리고 아치 서포트가 더 들어간 신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는 없지만 사실 안정화에서 엄청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의 기본은 바로 안정감을 잡아주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신발이 조금 더 얄쌍하게 변했기 때문에 너무 신발이 커 보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이 신발이 조금 더 시각적인 면에서 얄쌍해 보여서 좋고 무엇보다도 아치 서포트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저는 이 신발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역시 안정화 끝판왕 중에 하나이며 32번째 제품인 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잡아주고 편안한 착화감을 잡아주는 안정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정화를 신으시나요? 아니면 중립화 신으셔도 발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는 안정화라서 그냥 워킹용으로 신지만 ATC가 참 디자인이 이쁘긴 이뻐.